스페인의 대대적 침공으로 인해 국가적 대위기를 맞이한 엘리자베스는 해적 출신 드레이크의 활약 속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의 자존심을 지켜내게 되는데요. 외세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로 국민적 결속과 일체감이 생겨나는 속에 전례 없는 사회적 호황을 맞게 된 잉글랜드는 이제 분열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재들이 활약하는 황금의 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앞선 내부적 개혁과 대외적 승리는 물론 여왕이 이루어낼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는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포용력 아래 혼란스러운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국가적 융성기였고, 여왕이 이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배경에는 그녀를 뒷받침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등용하고 총애하며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것 또한 여왕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여왕의 치세 전반을 상징하는 명제상 벌리남작 윌리엄 세실은 80 가까이 기나긴 삶을 사는 속에 그중 무려 40년을 여왕을 보좌하는 데 바쳤으며, 여왕의 대표적 업적인 국교의 체계 확립과 대스페인 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한편 윌리엄 세실의 아들 솔즈베리 백작 로버트 세실 역시 여왕의 치세는 물론 그 다음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활약했고, 이후 300여 년 뒤 그의 직계 후손 역시 무려 3번에 걸쳐 영국의 총리를 지내며 또 다른 여왕을 보좌하게 되니 그가 바로 글래드스턴 디즈레일리와 더불어 빅토리아 시대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솔즈베리 후작 로버트 캐스코인 세실이었습니다. 한편 세실과 함께 여왕의 또 다른 한 축을 보좌한 인물은 바로 프랜시스 왈싱엄이었으니, 유럽 최초로 조직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는 수많은 외교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엘리자베스의 치세를 빛내게 됩니다. 이처럼 세실과 왈싱엄 등의 명정치인, 앞서 소개된 월터 롤리,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의 항해가들, 여왕의 연인이자 신복이었던 로버트 더들리는 물론 로버트 데버루, 마운트 조이, 필립 시드니 등 수많은 인재들이 여왕의 치세에서 활약했는데요. 엘리자베스는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이처럼 각 분야의 인재들을 알아보고 등용하여 적절히 아우르며 활용했으니, 종교적 사회적 혼란 속 바람잘 날이 없던 16세기에서 이처럼 걸출한 신하들을 곁에 두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시키면서도 왕권을 넘보거나 권력을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했으니, 엘리자베스의 군왕으로서의 리더십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그녀의 라이벌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직접 국가의 사무를 전부 관장하려 했던 그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지 못했고, 이것은 그의 치세에서 스페인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도 동시에 몰락의 시작점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경우도 위그노 전쟁이라는 종교 내전 상태에 있었고, 앙리 4세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주는 전혀 힘을 못 쓰는 등 사회는 혼란을 면치 못했으니 이웃나라 엘리자베스의 통치력의 결과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여왕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국가가 발전하는 속에 잉글랜드는 엘리자베스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대 경험론의 창시자인 위대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 것은 물론 벤 존슨, 에드먼드 스펜서, 크리스토프 말로이 등 수많은 문학가들이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달리 눈에 띄는 한 문학가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수많은 명작들을 배출한 공로로 여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가의 보물로서 여겨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영문학 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극작가로 여겨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에게는 동시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과 더불어 엘리자베스가 비밀리에 낳은 사생아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가설에 불과하며, 지방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1580년대 일자리를 찾아 런던에 도착하여 인클로저일의 농촌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변해가는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에 매료된 그는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594년 당시 런던 연극계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시종장관 극단의 전속 극작가로 임명되는데요. 이후 극작가로서 약 24년간 왕성히 활동한 그는 헨리 6세, 리처드 3세, 그리고 여왕의 부친의 이야기를 다룬
헨리 8세 등의 역사극을 비롯해서 흔히 4대 비극과 4대 희극으로 일컬어지는 희비극을 포함 무려 40여 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한편 당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역시 직접 극단을 조직했을 정도로 대단한 연극 애호가였던 만큼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떠오른 셰익스피어를 매우 총애했고, 여왕의 요청으로 셰익스피어는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에 매우 기뻐한 엘리자베스는 심지어 그를 향해 나라는 내줘도 셰익스피어는 내줄 수 없다는 말까지 남겼으니, 셰익스피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여왕의 이 말은 훗날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에 의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 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여왕보다 30살가량 어린 셰익스피어는 그의 활동기 중간쯤 여왕의 죽음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잃는 아픔을 겪었으나, 후임왕인 제임스 1세는 오히려 여왕보다 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치세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작품의 성향의 변화를 보면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1600년대 초를 전후로 확연히 달라지게 되니, 영광의 시대인 여왕의 치세 아래 쓰여진 그의 작품들이 주로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등 주로 행복 가득한 희극인 반면, 이후 새로운 왕조의 출범과 함께 다소 혼란스러웠던 제임스 1세의 시대에서는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등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이 담긴 비극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 셰익스피어라는 이처럼 위대한 극작가가 탄생하고 문화적 융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한 경제 호황, 외세의 침입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고취된 애국심, 자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속에 전통적으로 지켜온 중세 사상의 토대 위에 대륙으로부터 서서히 유입된 르네상스 사상의 융합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탄생시킨 것이었으니, 호메로스가 재림한 이 시대의 런던은 고대 그리스의 황금 시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를 통한 내부개혁, 식민지 개척은 물론 강대국을 상대로 한 대외전쟁에서의 승리에다 문화적으로까지 황금의 시대를 구가한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시대 뒤에 숨겨진 여왕의 말년은 비극으로 변해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매우 어둡고 참혹한 시절이었으니, 결코 미사여구만으로 점철될 수 없는 혼란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말기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